쇼핑의 메카 동성로에는 원조 복합 쇼핑몰을 자랑하는 시장이 하나 있는데요. 부산 국제시장이 있다면 대구에는 바로 교동시장입니다. 예전에는 양키시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데요. 이 시장은 먹자골목, 전자제품 상가, 귀금속거리, 양키골목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답니다. 교동시장은 6.25 전쟁 이후 대구역을 중심으로 몰려든 피난민들이 난전을 펼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근처 미군 부대에서 나온 각종 수입과자, 미제 군복 등을 파는 가게들이 많아 70년대에서 80년대 호황을 누렸던 시장입니다. 곳곳에 즉석 먹을거리 가게들이 많아 거리 분식의 메카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90년대에는 수입옷 등도 취급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찾았던 시장이자 치약, 양말, 호랑이 기름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만물상 가게들이 즐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교동시장에는 숨은 신의 손들이 운영하는 가게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둔탁하지만 나름의 장단에 맞춰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마저도 정겹게 느껴지는 교동시장입니다. 저 옛날에 양키시장 했거든. 저걸 부대 미군 부대에서 빠져나오는 물건 정말 뭐 하여튼 미제 물건은 거의 교동시장이 대구에서는 제일 유일하게 제일 많았지. 뭐 양주라든지 뭐 심지어 쌀도 나오고 뭐 고기도 나오고 하여튼 화장품 뭐 거의 생활의 필수품까지 다 나왔다고 그러지. 이제 거의 미군 부대에서 많이 빠져나가지. 허기진 배를 달래주는 길거리 음식들. 교동시장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들인데요. 실한 오징어가 들어간 전과 분식계 대표 메뉴 떡볶이, 그리고 매콤하면서도 속이 확 풀리는 양념 오뎅도 꼭 먹어봐야 할 교동시장 먹거리죠. 또 잊지 말고 먹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대구에서 시작된 향토 음식인 납작만두입니다. 이름 그대로 납작한 모양이 특징인 이 만두는 보기엔 빈약해 보일 수 있지만 대구 시민들에겐 추억이자 소울푸드인데요.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소라까지 곁들이면 더욱 좋다죠. 과거 줄임배를 채우기 급급했던 시절 얇디 얇은 밀가루 피에 당면과 부추로 속을 채워 만든 납작만두.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중독성 있는 음식입니다. 할머니 집 하시는 소라하고 만두가 중독성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나갖고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맛이 생각이 나니까 벌써 30년씩 넘으니까. 좋은 신발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만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향천동 수제화 골목에서 잠시 걸음을 멈춰봅니다. 나만의 맞춤 신발을 제작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 수제화 골목을 찾는데요. 예전엔 구두방 골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향촌동 수제화 골목에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구두를 만드는 터줏대감, 수제화 명장들이 있는데요. 지금 한창 작업 중이신가 봅니다. 작년에는 20년 이상 수제화 분야에 종사한 분들을 대상으로 수제화 명장을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장인 정신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수제화 명장 1호에는 바로 이분 장영택 씨가 선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대구밖에 없어요. 이렇게 골목이 이렇게 딱 이쁘게 만들어진 데는. 성수도 그래도 그건 광범위하지 이렇게 딱 안 짜여져 있거든요. 그 전국적으로 다 되면 구도로서 딱 이렇게 짜여지는 데는 대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이 수제화만 매력 있다 하면 자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라인 작업하는 건 디자인이 또뭐 그중 비슷한데 자기만 꼭 요거를 빼고 싶다, 요건 넣고 싶다. 그리고 발이 굉장히 좀 툭 튀어나온 분이랑 등이 아주 높은 분. 그런 분한테는 그런 분은 우리가 해줘야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러면 발이 아프고 발이 안 좋지. 안 그러면 기장만 발이 작은 발만 기장만 쭉 늘어나 버리고. 그래서 기장도 짧게 하고 볼이 넓게 하고 이런 건 수제가 필요하죠. 그 대다수는 필요 안 하지만 또 좀 특별한 사람도 수제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70년대 이 골목에 수제화 관련 업체들이 즐비하던 시절에는 운동화는 부산, 구두는 대구 수제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골목 곳곳을 동네 멋쟁이들이 누비고 다녔을 향촌동 수제화 골목. 옛 명성을 되찾을 봄바람을 기다려봅니다. 오토바이 골목의 아침은 늘 우렁찹니다. 밤새 곤히 잠들어 있던 오토바이들을 깨워 가게 앞에 열 맞춰 진열하는 일. 이 일을 시작으로 오토바이 골목 상인들은 또 하루를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밖에 내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판매차를 이렇게 밖에 진열을 하는 거거든요. 오후에는 또 손님들 수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리 확보도 좀 필요하고. 오토바이를 진열하는 것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꼭 지켜야 하는 건 있다는데요. 바로 요 노란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라네요. 이 골목에서는 각 매장마다 오토바이를 진열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일을 다 하고 나면 이 골목에서의 하루 업무의 반은 이미 끝마친 셈이라고 하네요. 어느새 텅 빈 골목에 가득 들어찬 오토바이들. 이제야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만의 특색 있는 멋이 살아나는 듯합니다. 골목이 60년대부터 이쪽에 서문시장하고 북부정류장이 요 근방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필요해서 한 군데 두 군데 모이기 시작했는데 공구골목도 요쪽에 있고 그리고 섬유 실골목하고 이쪽에 있다 보니까 공구도 필요하고 또 배달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필요에 의해서 한 군데 두 군데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에까지 형성됐습니다.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은 대구 3.1 독립운동의 발원지이자 중구의 특화 거리인데요. 특화된 거리답게 오토바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 더 힘들 정도로 판매부터 수리,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오토바이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골목입니다. 과거엔 망치와 드라이브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오토바이 골목. 지금은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띈 오토바이의 숨은 달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앞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오토바이 다른 부속들이 파손되지 말라고 이걸 이제 프로텍터를 달아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고치고 하는 게 좀 적응이 맞습니까? 자기 본인한테? 네, 저는 어차피 여기 손님으로 왔다가 뭐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만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놀다가 취미에 맞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취미에 맞다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일을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이거 한번 배워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서 계속 지금까지 10년 정도 일을 계속 했는 거죠. 학교에선 컴퓨터학과를 전공했지만 오토바이의 매력에 빠져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에 터를 잡았는데요.
여전히 식지 않은 열정으로 오토바이와 함께하고 있는 그에게 최종 꿈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최종 목적은 제 가게를 하나 가지는 거겠죠. 뭐 그거 말고는 딱히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 오토바이 매장 사장을 꿈꾸는 청년이 있다면 한쪽에선 이미 그 청춘의 세월을 이 골목과 함께 보낸 오토바이 골목의 터줏대감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시린다. 오토바이 엔진 보링 시린다 가공하는 기고. 여기는 이제 보통 이래 보링하는 작업하는 기고. 오래된 기계지만 주인장을 닮아서인지 아직 녹슬지 않았네요. 이건 대한민국 몇 군데 없을 텐데. 좁디 좁은 작업장에서 평생을 오토바이 부품과 씨름해온 지난 세월. 올해로 71살이 된 어르신은 오토바이 골목에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했습니다. 주로 저 오토바이 엔진 부품 가공, 부속 같은 거 이제 못 쓰는 거 가와가 전부 다 해갖고 이제 새로 이제 타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 오토바이 부품을 수리하는 곳은 이제 대구에서도 3군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언젠가 은퇴를 하고 이곳을 떠날 날이 오겠지만 평생의 업이라 생각하고 함께한 오토바이 골목을 끝까지 지키고픈 마음입니다. 그때 내가 한 때까지는 해야지. 힘 닿는 데까지는. 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자꾸 어서져 보면은 오토바이 발전성이 없어지거든. 수리하는 건 없어졌거든. 그러기는 더. 그래 서민주 중에서는 이는 수리해가지고 새우살 가면 보통 250, 300을 줘야 되는데 이게 수리하면은 보통 뭐 3, 40만 원 주면 수리해가 타고 다니거든. 그래 요새는 자나만 다 수리해가 타고 다니죠. 그래 경기가 좋으면은 돈이 활성화되고 뭐 이러면 되지만 그게 안 되거든. 남은 사람들 돈 버리면 못 버리거든. 인교동 오토바이 골목에서 멀지 않은 곳엔 일명 서성로 돼지골목으로 통하는 골목이 있는데요. 겨우 식당 3곳이 모여있는 것이 전부이지만 고유한 이름을 지니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법입니다. 과거에 이곳이 돼지골목으로 알려졌던 이유는 이름 그대로 돼지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골목이었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이 골목의 인기 메뉴는 돼지고기를 주요 식재료로 하는 음식들. 그 중에서도 막창 순대가 아주 유명하죠. 지금은 그 많던 돼지국밥집들은 사라지고 이제 3곳만이 옛 명성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이렇듯 오랜 세월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역시 대를 이어오는 전통의 맛이 아닐까요? 과거 대구역과 인근 쌀 도매상을 오가는 짐꾼들, 공구상가 주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주 단골이었다는 돼지골목. 시대가 변하고 골목의 모습도 변했지만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고픈 사람들은 여전히 돼지골목을 찾곤 합니다. 아이고 이 집에 우리가 40년 우리가 참 단골입니다. 우리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집에 다닌 집인데 유명하죠. 어떤 게 유명할까요? 음식이 너무 또 담백하고 또 뭐 조미료 없이 아주 그 양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고기도 좋고. 대구 섬유산업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요즘 말로 핫했던 골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
대신동 미싱 골목입니다. 예전보단 못하지만 지금도 가끔 미싱 돌아가는 정겨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대구 섬유산업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미싱 골목엔 여전히 이 골목을 지키는 미싱 외길 인생, 토박이 미싱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70년대에 형성된 미싱 골목. 현재는 영업하는 점포가 많진 않지만 그 시절 봉제 사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엔 대신동 미싱 골목에 미싱이 없어서 못 팔 때도 많았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이어서 대신동 있다 이렇게 해야 알아주지 그냥 있다 하면 안 알아줬어요. 제 멀리 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서울도 그렇고 변두리 있다 해도 괜찮은데 옛날에는 변두리 있다 하면 안 알아줬어요. 여기 있다 이렇게 해야 돼. 세월은 흘렀지만 여전히 녹슬지 않는 솜씨로 뚝딱하고 미싱을 수리하는 어르신. 올해로 81살. 벌써 60년 넘는 세월 동안 이곳 미싱 골목을 지키고 계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도 나한테 도 맞고 미싱하다가 한 60군데 됐는데 집에서 가만히 계산해보니 그전 한 20군데 가까이 없어졌던 장사. 그만큼 안 된다.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빠져나가고. 그 우리가 잘 되던 60년대 굉장히 잘 됐거든요. 아시죠? 마치 미싱 박물관에 온 듯한 어르신의 가게에서 찾은 귀한 물건. 어르신이 가장 아끼는 미싱이라는데요. 6.25 전쟁 당시 원조품으로 들어왔다는 그야말로 물 건너온 녀석입니다. 잘 때 고장도 덜 되고 소리도 덜 나고 바느질 박은 것도 다른 거 그런 거 틀리거든. 반 자체도 똑같은 실 가지고 같이 박았는데도 이거는 잘 안 타지는 다른 건 타지죠. 그때 그 시절 황소 몇 마리와 맞먹을 정도인데다 재산 목록 1호에 꼭 들어갔던 귀하신 몸. 과거 옛 명성은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지만 아직도 아련함과 아날로그 감성들이 곳곳에 묻어있는 골목입니다. 미싱 골목 주변에는 재봉틀을 배울 수 있는 공방들이 하나둘 자리하고 있는데요. 실용적인 취미 생활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겐 재봉틀이야말로 취향 저격. 미싱을 돌리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한 알뜰 주부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답니다. 재봉틀을 요즘 배우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대구가 좋은 게 서문시장과 미싱 골목이 가까이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재봉틀이 고장나거나 이러면은 바로바로 들고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소모품이라든지 부자재라든지 우리가 바로바로 구입을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여기 중구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바느질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오늘도 미싱을 돌리는데요. 처음엔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던 마음도 잠시. 재봉틀로 무언가 뚝딱 만들어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데요. 그야말로 소확행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 옆선 요렇게 박아야 되거든요. 네. 양쪽 옆선 끝까지 내리는 걸로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4줄 들어가도록 할게요. 앞치마부터 에코백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세상에 하나뿐인 소품들을 만들 수 있는 재봉틀의 매력. 만드는 사람의 취향과 개성이 잘 녹아든 작품들이 하나둘 탄생할 때마다 뭔가 모를 성취감에 마음이 설렙니다. 3개월인데 쌤, 나 줄 못 꺾겠다. 이 삐뚤어가지고 3개월인데 중급인데 줄 잘 못 꺾겠어요. 줄을 잘못 꺼가지고 일단은요, 신랑하고 싸웠을 때 이 재봉틀 잡고 있으면 싸웠다는 생각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집중력이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집중을 한 5-6시간씩 이렇게 작품 하나, 옷을 하나 만들면 5-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랬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옷을 이제 다 사 입던 걸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입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지 되게 쉽고 재밌어요. 청라 언덕에서 대구의 중심가 동성로 방향으로 오다 보면 만나게 되는 반가운 전통시장, 바로 중구 연매시장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절이 변해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손님을 맞고 있는 연매시장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피난민들이 몰려오면서 형성된 장터인데요. 70년대까지 대구에서 신선도가 가장 높고 품질 좋은 식료품들이 유통돼 시내 상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시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연매시장은 떡전 골목으로도 유명한데요. 피난민들이 연매시장 인근에서 떡좌판을 펴거나 행상을 하면서 시작된 떡전 골목. 그래서인지 시장 안에 들어서면 떡전에서 날려오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먼저 나와 손님을 반깁니다. 알록달록 보는 눈이 즐거운 패백 음식을 구경하는 재미도 연매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 이바지떡 잘하는 곳 하면 연매시장이 알아주죠. 그만큼 30년 이상 경력을 자랑하는 손맛 좋은 패백 음식 전문 달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좋은 재료,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거, 그리고 모든 음식은 80% 이상 전부 다 생수로만 사용합니다. 마치 잔칫집에 온 듯한 떠들썩한 분위기. 다양한 전들이 노릇하게 익어가는 이 가게는 연매시장의 대표 먹거리, 전집입니다. 뭐 드릴까? 소다에 두 개 하나. 두 개. 한 개. 그럼 5,000원입니다. 좋은 식재료와 착한 가격으로 손님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이곳. 남다른 인기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 이거예요? 아, 불이 이제 조정이 돼야지. 또 온도도 맞아야 되고. 전으로 첨을 그 했거든요. 빈대떡. 빈대떡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수수 빈대떡. 우리가 항상 이 음식을 집에서 먹는 거 문제로 했잖아요. 뭐 장사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하는 거 하는 성결하게 맛있게 항상 그대로 오래 나가지. 즉석에서 바로 부쳐주는 빨갛고 노란 각종 전과 튀김들. 먹을 것이 넘쳐나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때론 이런 추억의 빈대떡 맛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 여기 오면요 꼭 한번 들려고요. 맛있고 깔끔하고 옛날 맛, 60년대, 70년대 맛.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형 백화점들이 생겨나면서 과거에 비해 시장의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옛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연매시장. 떡전에서 피어나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에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